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차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 전 세계의 모든 분들이 현재 새로운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다음 주에 반드시 체크해 볼 만한 데이터 하나. 그리고 이 데이터를 체크를 할 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투자에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FSD가 나오기 전에 전기차를 구매를 할 때는 그 전기차 자체의 성능과 가성비, 보조금,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가지고 있는 성능을 가지고 보통 평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FSD가 미국에서 무료가 배포가 됐고, 구글에서 트래킹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고, 유튜브에 관련 주행 영상들이 대거 올라왔었고, 그 영상의 조회수 역시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보는 것이 금지가 됐기 때문에 다른 정보 소스를 통해서 아마 FSD에 대한 정보를 전기차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께서 중국에서 알아보고 서치를 해 봤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고민인 것이죠. 왜냐? 전기차는 마트에서 상품을 구매를 하고 난 뒤에 한번 쓰고 난 뒤에 별로인 것 같네. 그럼 다른 상품을 선택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일회성의 상품이 아니죠. 아무리 싼 가격이라 하더라도 수천만 원을 하는 전기차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 차를 구매를 하면은 5년, 10년은 타려고 보통 생각을 하죠. 1, 2년 탔다가 또 더 좋은 전기차가 있으면 나는 다른 차로 바꿀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특히 전기차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은 실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다시 재구매를 하게 되는 그 주기 자체도 꽤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FSD가 세상에 나왔죠. 그리고 FSD는 많은 전기차를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기술이 진보가 되고 어느 단계에서는 완성이 될 것이에요. 근데 이 완성이 아마 20년, 30년 후에 되지는 않을 것이고 수년 안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화돼서 업그레이드가 된 성능으로 나올 것이야. 그리고 지금 벌써 그 성능 자체가 장거리 여행부터 해서 아주 혼잡한 도로가 아닌 이상에는 엄청나게 훌륭한 퍼포먼스를 지금 내고 있어. 이 부분들을 이미 전기차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수천만 원을 들여서 차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께서는 당연히 이 정보들을 습득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전에 차를 구매를 할 때 별의별 정보들을 다 습득을 하고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사이트까지 다 뒤져가면서 정보들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와 FSD가 이제 그만큼 떼어놓기 힘든 그런 공생관계가 이미 되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이 고민, 이 FSD를 그러면은 내가 테슬라가 아닌 다른 브랜드를 선택을 했었을 경우에는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는구나. 누구나 엄청나게 지금 FSD에 대한 호기심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테슬라가 아닌 다른 브랜드를 선택을 하면, 물론 FSD를 일론 머스크가 다른 브랜드에게도 라이센스를 주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것이 3년 안에, 일론이 실제로 최소한 3년 이상 걸릴 거라고 했기 때문에 3년, 적어도 5년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나는 또 그럼 다른 차를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까지 그럼 5년 기간 동안에 그럼 난 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인가? 내가 다른 전기차를 구매를 한다면 말이죠. 자, 이 고민들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고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서 주저를 하거나,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서 테슬라를 그러면 내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후보에 두질 않았는데 너무 가격이 좀 비싸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근데 FSD는 꼭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혼자 이제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조수석과 뒷좌석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태우고 내가 운전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 내가 예기치 않은 사고,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사고에서도 내가 가족들과 나의 안전을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은 테슬라를 구매를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이 확률이 저는 이전보다는, FSD가 있기 이전보다는 훨씬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무료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구매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물론 미국은 아니고 한국 사례이긴 하지만은 데이터가 한번 나왔어요. 2020년 데이터이긴 하지만 한번 참고를 해볼 만한 게 250만 명이 넘어가는 데이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료 체험을 했었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 116만 명이 그 뒤에 구매로 이어졌다는. 그래서 45%가 넘는 유료 전환의 채택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구글에서 교묘하게 자동으로 만약에 무료 체험을 하셨던 분들이 이 무료 체험을 끊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자동으로 유료가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클레임을 제기를 해서 약 9만 명 정도는 다시 돈을 환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치를 뺀다 하더라도 41%가 넘는 구독률을 지금 보였다고 합니다. 무료 체험 이후에.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데이터 약 25%의 채택률이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데이터가 설문조사가 나와서.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찾아봤었던 설문조사 결과가 또 있긴 있었습니다. 채택률, FSD 무료 배포 이후에 채택률에 대해서 있었는데 이거는 모수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33%를 기록해서 60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던 부분이고, 참고로 컨설팅 업계에서는 50명만 넘어가도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너무나 일이 바쁠 경우에 그리고 모수를 모으기 힘들 경우에 50명을 샘플로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0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었을 때 FSD의 무료 배포 이후에 유료 채택률이 33%가 되는 데이터도 사실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령 그런 무료 배포의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나 많은 주행 영상들이 전기차를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큰 고민거리가, 행복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지금 당장 FSD를 구매를 할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6개월, 1년만 지나가면은 정말 괄목할 만한 어떤 기술이 FSD에 정착이 되면, 야, 이거 지금 내가 그러면 테슬라를 안 사면 그 다른 차에서는 이걸 못 누리네, 이 생각이 정말 강하게 저는 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FSD에 대한 그 어떤 채택률, 그리고 이것이 테슬라 전기차의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충분한 어떤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새로운 고민들을 하게 되는 심리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제 데이터로. 저는 다음 주 중국의 주간 판매량 데이터에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월 첫째 주 데이터가 나왔죠. 1,900대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50%가, 그러니까 두 배가 넘어가는 주간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5월 첫째 주에 주간 판매량이 5,200대였는데 1,900대를 이번에 기록을 했거든요. 자,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중국의 주간 데이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두 배보다 더 큰 판매량의 상승을 기록하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 아직 사전 승인도 나오지 않았죠, 제대로. 중국에서의 FSD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실제로 테슬라 전기차 구매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의 착시를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주간 판매량을 판단하게 된다면 다음 주에도 5월 둘째 주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다음 주 중국의 주간 판매량을 보실 때 반드시 2023년 6월달 첫째 주부터 6월달 넷째 주, 그러니까 2023년 6월달의 데이터와 이번 2024년 5월달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왜냐하면 2023년 6월달에 중국의 주간 판매량이 매우 높았거든요. 15,000대에서 17,000대 가까운 그 수치가 주간으로 평균 계속 나왔었고, 작년 2023년 5월달 데이터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5월달 데이터를 가지고,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똑같은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 데이터를 단순 대입했을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올해 주간 판매량 데이터가 폭증을 했고 폭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맞는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은 FSD에 대한 기대감이 전기차 구매에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작년 2023년 6월달 첫째 주, 6월달 둘째 주에 중국의 주간 판매량 데이터와 이번 2023년, 그러니까 5월달이죠. 2024년 다음 주 둘째 주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중국 주간 판매량이 2023년 6월 둘째 주에 판매량, 그 15,000대나 15,000대 넘어갔을 거예요. 그 데이터와 비등하거나 그 데이터보다 더 많아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 중국의 2024년 2, 4분기 데이터가 매우 좋을 것이다. 인도량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촉매제가 FSD라는 도구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은 중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간으로 데이터가 나오질 않거든요. 중국이 그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고 중국이 하나의 출구조사이자 표본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외계인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문화적 공감대 그리고 전기차 수요에 대한 심리를 동일하게 유사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전 세계 가지고 있는 일반 전기차 구매의 트렌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주 데이터를 보실 때 참고를 해보시고 투자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기차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고민, 이 FSD를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을 하는 시점이 지금 이미 왔고 앞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